안녕하세요. 알리아스 황입니다. 이번 모델링은 RS5 쿠페의 리어 부분을 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리어 부분은 저번 주부터는 뭐 후드에서 앞범퍼 그릴 부분을 좀 이제 만졌고요. 이제는 지금 이제 이 모델링에서 보이는 어, 리어 트렁크 부분, 리어 범퍼, 그러니까 트렁크 앤드 리어 범퍼까지 모델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단 트렁크 라인은 이제 지금 이 라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트렁크 리드 부분 이렇게 돼 있겠죠. 그리고 이제 리어 범퍼 이제 순서는 이렇게 될 건데, 자, 이 부분은 만들기가 뭐 그렇게 어려운 면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요철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이렇게 스포일러처럼 요철도 튀어나와 있고, 여기 넘버 플레이트로 들어가는 자리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리어 범퍼 튀어나와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요즘은 또 램프들도 이렇게 뎁스가 생기는 형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면을 따라가는 거였는데 요즘은 이제 면 따라가지 않고 뎁스가 이렇게 생기는 그런 스타일로 요즘 이제 디자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어려운 부분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 모델링 할 때는 이 부분들을 뭐 다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여기 트렁크 엔드 부분에서 스포일러처럼 들어가 있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트렁크 라인에서 나오는 이 부분들은 메꿔져 있다고 진행을 합니다. 메꿔져 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처음부터 램프를 만드는 게 아니고 기본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거의 이렇게 면이 메꿔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면을 만들 겁니다. 물론 이제 만들면서 이 과정에서 아랫면을 맞춰서 갈지, 이 램프를 포함해서 윗면을 해서 여기서 뎁스를 주면서 맞출지는 그때 이제 가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기본면이 다 메꿔져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모델링을 진행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현재 와서 이제 이렇게 디지털 모델링을 한 게 얼마 안 됐어요. 이 자동차를 모델링하면 20년 정도 뭐 진행을 했다고 치면 20년 정도인데, 어, 이전에 이제 컴퓨터를 쓰지 않을 때도 자동차는 만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크레이 모델링을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도 크레이 모델링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크레이 모델링을 할 때는 처음부터 기본면을 만들고, 그 기본면에서 라인을 잡아서 이제 뭐 구멍을 파내거나 네가티브 면을 만들거나 이제 뭐 이런 방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가 뭐 지금 나온 지 140년, 150년 돼 가는데, 전에 아예 이제 크레이도 없을 때에도 어쨌든 차는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차를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는데, 단지 그 룰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데 도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도구에 맞게 이제 하는 거지, 어, 이 알리아스라고 해서 뭐 특출난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을 할 때 뭐 여러 가 방향이 또 모델링 하는 스타일이 다 틀리니까 여기서 뭐 정답이라고는 말은 못하고요. 일단 제가 알리아스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크레이 모델링에 준한, 그 크레이 모델링에서 나오는 룰을 가지고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주제에 맞게 리어 부분을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도면을 보면 이제 라인이 어쨌든 기준으로 나오는데요. 그래도 일단 도면하고도 틀리게 또 이렇게 이제 실제적인 라인, 이제 이미지들을 많이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뎁스가 많다라고 하는 부분은 요런 면이에요. 지금 램프 자체가 기본면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뎁스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 부분을 이제 묘사를 해보면, 기단을 따라갔다가
뎁스로 들어가서 면이 하나 있고, 자 요렇게 나서 뎁스가 있고 요렇게 떨어지는 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이제 맞고 꺾어져 나가는 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기본면을 이 라인까지 기본면을 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면 이제 들어간 거는 무시하고요. 이 부분은 무시를 하고 그냥 이 면이 따라가는 것까지 그냥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이렇게 면을 이제 메꿔주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기본면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다시 램프면을 스킨을 만들어서 덧붙이는 형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기본면을 만들 때는 램프의 윗라인이 맞는지, 그 다음에 램프의 하단 라인이 맞는지, 그 다음에 사이드 뷰에서 보는 리플렉터가 붙어있는 이 부분이 맞는지, 1, 2, 3, 이 라인이 맞는지만 중요하지 나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처음 진행하실 때는 최대한 단순한 면을 파악을 해서 내가 만들 때 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구상을 해서 접근하시면 알리아스 모델링을 좀 더 쉽게 접근하셔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트렁크 리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 자동차 만들 때 루프 만들던 방식대로 커브를 센터 커브를 만들어서 좀 넉넉하게 만드셔서 자 여기 보면 살짝 말려 올라가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짝 말려 올라가는 부분, 이 부분도 시작되는데 이 부분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기존에 있는 이 면이 연속된다라는 개념으로 만들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이 부분은 추후에 지금 만들어진 글라스 라인, 오버랩 돼서 만들어진 글라스 라인과 잘라내서 면을 이으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어디까지 자를지를 모르기 때문에 연속되는 라인을 산정을 해서 넉넉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EP 커브 하나를 띄워 주시고요. 살짝 앞쪽에 텐션이 있는 라인으로 만들어 주셔서 딱 윗부분에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일러처럼 올라가 있는 이면도 따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이 만들어지면 컨트롤 CV 복사해서 위치값을 좀 잡은 다음에 넉넉하게 이것도 만들어 주시고요. 일단 아래 만들어진 라인을 가지고 탑뷰로 옮기셔서 자, 우리가 만들 이 미연이죠. 이 트렁크면 넉넉하게 나가 주신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트렁크의 면 자체가 안쪽으로 뒤로 갈수록 안쪽으로 말리기 때문에 지금 만든 이 P커브의 각도도 중심점을 여기 두거나 현재 여기는 이 중심점을 이용해서 로테이트해서 각도를 지금 트렁크 라인, 이 라인과 평행하게 맞춰줍니다. 로테이트 평행하게, 그리고 좀 넉넉하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제 똑같이 에디트해서 선택된 상태에서 에디트로 들어가서 듀플리케이트에서 미러, 자 XZ가 꼭 체크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뒤로 넘기면 쿼터로 가시면 자 이렇게 커브 3개가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스킨 툴을 이용해서 자 디폴트 한쪽을 다 커넥트 엔드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업데이트 한번 해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연속적으로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을 트렁크 리드 부분이 이제 만들어지면, 자, 루프나 앞유리 할 때랑 똑같이 이 트림 라인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 트림 라인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걸 가지고 컨트롤 CV를 해서 자, 이쪽 트렁크 엔드 라인에 맞춰줍니다.
자, 요거를 맞춰주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자, 요 라인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면은 이렇게 말려 올라가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선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이 라인을 보지만 말려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고 보면 우리가 만드는 COS의 위치가 패럴하게 그대로 90도로 떨어져서 여기에 이렇게 라인만 잡혀 있다고 치면 이 면이 정상적으로 맞았다고 보는 이제 그 하나의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여기서도 이제 위에서 이제 이 라인이 아니더라도 지금 보이는 트렁크 오픈 라인 있죠. 우리가 이제 파팅 라인이라고 보는 요 라인도 요 라인을 하나 또 트림 라인으로 만들 건데 이 트림 라인도 자,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닌 지금 여기서부터 요 라인까지만 맞으면 이제 우리가 면을 잘 만들었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 엔드 부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이 위에 있는 면이지만 아래로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위치에 있다면 요 라인이 방향성이 같고 이 아래쪽에 있다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트렁크 리드 부분의 면이 정확히 만들어졌다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트렁크 리드의 파팅 라인이죠. 자, 요 라인에 맞게 자 이렇게 하나를 띄워주고요. 자, 그럼 이 라인과 요 라인이 이제 필요한 라인이 되겠죠. 자, 요 라인은 현재 쓰고 있는 레이어에 어사인 해주고요. 나머지 트림 라인은 안 보이게 섹션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요 라인을 컨트롤 CV에서 실제적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요 스포일러 끝단 라인 있죠. 자, 요 라인에 맞춰 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맞출 때에는 뭐 CV를 이용해서 스케일, 센터 피봇 스케일에서 자, 조절을 해서 맞춰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CV를 이용해 최대한 이 라인도 뭐 정확한 라인은 아니지만 맞춰주는 데까지는 최대한 맞춰서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여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지금 여기 이제 3디그리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3디그리는 이제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자, 얘를 5디그리로 바꿔 주겠습니다. 컨트롤 패널 쪽에 디그리 라인 그 창에 5를 쳐주시고 엔터를 2번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센터 피봇 스케일 자, 그리고 맨 끝에 있는 CV를 선택해서 센터 피봇 스케일을 해주셔서 자, 가운데를 맞춰주시고 자, 그럼 이제 가운데만 이제 좀 붕 뜨는데 요 라인은 자, 5디그리가 아니라 6디그리로 다시 바꿔서 엔터 해주시고 가운데 부분만 밀어 넣어서 자,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바깥쪽에 세팅이 딱 맞는 느낌으로 센터 피벗 스케일로 조금 늘려주시고요. 센터 피벗 스케일 네, 이렇게 이제 맞춰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트렁크 리드의 스킨을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자, 지금 만든 트림 라인 잡아 주시고요. 자, 해서 엔터 하면 지금 이쪽에 COS 끝단의 COS 트렁크 파팅 라인 COS가 잡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탑에서 보고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리어로 가서 사이드로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COS가 아래쪽에 가 있죠. 이 위쪽에 맞아야겠죠. 지금 COS가. 그러면 지금 양쪽 끝단에 있는 커브를 선택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COS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쪽 COS는 딱 맞아 있는 여기가 이제 약간 벌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 지금 벌어져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면, 자, 여기까지만 맞으면 된다고 했는데 여기 벌어져 있죠. 여기는 딱 맞아 있죠. 확인되시죠? 자, 요거를 이제 이 부분을 맞출 겁니다. 그러려면 이 커브가 아래로 떨어지고 이쪽은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센터 피봇을 해서 로테이트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센터 피봇 하면 이제 피봇이 여기 오죠. 자, 그럼 여기 로테이트 가운데 버튼으로 회전하면, 자, 이제 여기 내려왔고 여기도 올라왔고 똑같이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조금 정확하게 맞춰보고요. 자, 여기도 얼추 각도가 맞고요. 여기는 이제 각도가 조금 안 맞긴 하지만 높이 라인으로는 뭐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가 딱 맞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맞아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마지막으로, 자, 리어로 가서 라인이 맞는지, 자, 위에 있는 지금 이 아웃라인은 평행하게 맞는 걸로 봐서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라인도 지금 이 라인을 거의 따라가서 맞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면은 거의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 말했듯이 이 올라가 있는 부분은 이 앞쪽을 절개를 하고 트림을 하고 이어서 요 라인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이 라인은 이제 맞췄고요. 자, 그러면 자, 이 트림을 할 때 썼던 이 라인은 위로 올려서 모델링 할 때 방해가 안 되게 잡아주고요. 똑같이 트림 라인 저 레이어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커브도 커브에 레이어에 넣어주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제브라 패턴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저 그럼 지금 만들어진 COS는 다 지워주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 스포일러 느낌이 나게 빠지는 트렁크 리드 부분을 똑같이 이 P 커브를 이용해서 하기 전에 이쪽 커브, 트렁크 만들었던 커브를 5디그리로 다 변경을 해주세요. 이건 차수를 맞추기 위한 거라 이렇게 맞춰주시고, 살짝 텐션감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얘도 컨트롤 CV 복사 빼주시고 탑으로 가서, 자, 안쪽으로 좀 말려 들어와야겠죠. 자, 여기서도 우리가 끝까지 다 만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만들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이 트렁크 이쪽까지만 딱 맞고 여기는 어차피 이어줘서 만들 건데 어디까지 잘라서 만들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해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맞출 수 있는 한계선을 이 파팅 라인이라고 보고 여기까지, 센터에서 여기까지만 맞춰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맞추는 걸로, 나머지는 안 맞추고 잘라내서 다시 빌드, 팬더면 만들 때 빌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라인이 이제 나왔으면 좀 넉넉하게 만들어 놓고요. 똑같이 에디트에서 디플리케이트 미러 해주시고요. 자, 스킨을 이용해서 1, 2, 3 순서대로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연속적으로 클릭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면 자, 요 라인들은 이제 인터셉트를 통해서 현재 얘가 만들어진 거하고 지금 만들면 인터셉트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 COS가 생기겠죠. 그럼 사이드에서 봤을 때 자, COS가 요 라인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지진 않겠지만 이 라인과 패럴하게 가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탑뷰에서 양쪽에 커브를 잡고 자, 뒤로 이동을 시켜서 자, 이렇게 해보면 자, 한계점, 맞아지는 한계점이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체크를 해서 여기까지 맞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맞춘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까지만 센터에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여기 이 부분은 팬더 만들 때 이쪽에서 팬더를 만들면 이렇게 해서 커브를 이용해서 이어서 만들 겁니다. 여기는 나중에 이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부분만 자, 여기까지만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짜 맞는지 리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리어에서도 왁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패럴하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맞춰 놓고요. 이제 또 뭘 맞춰야 하냐면 지금 여기가 꺾어져서 들어가는 라인이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좀 받아주는 면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섹션으로 보이다시피 요런 섹션에서 요런 섹션이 오다가 리어로 갔을 때 여기가 거의 없어지면서 펴지는 형상이 될 거예요. 이쪽이 빳빳이 일직선이 될 거예요. 단지 이제 잘려 나가서 이게 없어진 것 뿐인데 그걸 이제 고려를 해서 라인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찾는 거냐? 여기서 이제 똑같이 교차가 돼서 찾는 건데, 자, 지금 만든 트렁크 리드는 요렇게 이 수직 방향으로 면이 수직 방향으로 내려올 겁니다. 그럼 지금 만드는 받아주는 배면의 라인은 요렇게 들어갈 거예요. 요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갈 거예요. 왜? 이 각도보다 지금 이 중간에 있는 파팅 라인의 각도가 이렇게 한번 죽었죠. 이쪽으로. 그럼 얘도 더 죽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쪽 선은 언젠가 모아진다는 개념이 되겠죠. 여기는. 자,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R이 먹어져서, 근데 여기는 R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 아래에 중심부 쪽에 이 노란색 커브와 노란색 면이 되겠죠. 이제 위에서 수직으로 내려오는 이 면과 교차될 거예요. 이제 이 빨간색 라인으로 받아주는 면이 교차를 해서 엣지가 생길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그럼 이 엣지는 지금 말한 이 아래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COS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 그래서 이 R 구간의 한가운데에 COS가 생겨야지, 그러니까 이 노란색 면과 빨간색 면이 교차됐을 때, 인터셉트 했을 때 생기는 이 COS 라인이 도면에서 보는 이 R 값의 중앙 부분에 생겨야지만 정확하게 빌드가 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넉넉하게 교차가 될 수도 있도록 되도록이면 지금 만든 커브가 손상이 안되게. 자, 여기 보면 이게 두꺼운 이유는 엠블럼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엠블럼이 안 붙어 있는 이 면적에다가 맞춰서 해 주시고요. 컨트롤 CV. 자, 넉넉하게 빼주시고 탑뷰. 자, 지금 뺐던 정도 라인으로 똑같이 맞아야겠죠. 자, 요 정도로 빼주시고요.
자, 얘각보다 좀 많이 죽어 있죠. 자, 그러면 아래로 좀 내려 주신 다음에 각도를 이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탑뷰로 본 다음에 똑같이 에디트에서 듀플리케이트 커브에서 미러로 넘겨주시고, 똑같이 스킨을 이용해서 쉬프트 누르고 연속적으로 만들어진 거를 클릭을 하게 해줍니다. 자, 그럼 이게 면이 만들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요면입니다. 요면과 요면의 이 교차되는 이 라인이 COS가 맞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생성된 이 COS가 도면에서 보여지는 이 R 라인으로 붙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일단 위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가운데로 가로질르게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그죠? 이 면 자체가 탑에서 봤을 때 COS가 이 라인에 맞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좀 빼줘야겠죠. 지금 보이는 COS가 조금 뒤로 빠져주고요. 이제 됐죠? 조금 내려주고요. 자, 이 가운데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요렇게 들어가야지만 이게 제대로 들어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백에서 리얼을 이제 해볼게요. 예. 자, 요렇게 사라지는. 자, 지금 이 라인을 잘 보세요. 이제 이 라인을 잘 보시고 리어 뷰에서 자, 요 라인입니다. 지금 보는. 조금 더 선명한 게 여기 있네요.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라데이션 되면서 넘어가는 이 R 구간이 이쪽 그 트렁크 엔드 라인을 집어 넘어가면 거의 사라지는 구조로 돼 있죠. 이게 사라지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요거를 하지만 이제 실제 만들 때 우리는 이제 이 정도까지만 맞추면 오케이라고 했죠. 그래서 COS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삼각형면이 만들어지면서 잘리기 때문에 지금 보는 이 위치에서 COS가 이 정도에서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잘 맞는다, 부합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절을 해주면 백뷰에서 조금 더 성격을 맞춰서 이 정도로 맞춰주면 이걸 움직이면 안 됩니다. 얘를 움직였어야 하는데 이제 얘를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큰일 날 뻔했네요. 이 라인이 같다고 칠 때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완만하게 딱 최대한 잘 맞게 해주면 이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차된 라인을 잡았고요. 자, 이렇게 교차된 라인을 잡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커브들은 이제 커브 레이어에다가 다 세팅을 해주고요.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건 다시 지웁니다. 이제 COS는 다 지워주는 거. 이건 뭘 만들려고 하는 COS가 아니라 이 면이 잘 만들어졌는지, 도면에 맞게 잘 만들어진지 판단을 하기 위한 이제 COS니까요. 다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 이제 이 정도 들어가면 이제 백뷰나 프론트 뷰를 볼 때 이렇게 섞이게 돼요. 자, 그래서 커브는 레이어 하나로 이용하지만 이제부터는 자, 여기 지금 만들고 있는 여기서부터는 스킨을 리어 스킨이라고 하나를 더 만들어서 따로 관리를 해줍니다. 이제 자, 여기서 꺼주시고요. 얘네는 이쪽에다가 넣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따로 스킨을 만들어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잡아야겠죠. 자, 그래서 탑뷰에서
어디까지 잘라서 맞출 건지 이제 이 폭이 되겠죠. 그래서 트림 라인에서 라인을 하나 더 복사를 해옵니다. 컨트롤 CV 이렇게 해서 바꾼 다음에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이 라인인데 이 라인이 너무 휘어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펴졌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커브를 가지고 센터 피봇 한 다음에 스케일로 이렇게 줄여줍니다. 뭔가 이렇게 좀 펴지는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해주고 이 정도에서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이 각도가 거의 이제 패러하게 평행하게 보이는 거 확인하고요. 자, 이게 이 상태에서 자, 위에 이제 서 있는 이면이겠죠. 이렇게 꺾어요. 지금 이 위도 립 스포일러가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아랫라인에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리어로 가서 커브를 EP 커브를 하나 띄운 다음에 이 EP 커브를 센터 피벗 Alt 누르고 센터로 스냅해서 붙여주신 다음에 이 아랫부분 자, 다시 한번 표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 요 아랫부분입니다. 요 아랫부분 요 아랫부분을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라인을 지금 만든 EP 커브를 가지고 자, 여기서 6디그리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맞춰줍니다. 자,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자, 이 커브는 또 중간에 있으면 모델링 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밖으로 빼주시고요. 자, 리어에서 자,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이면 있죠? 이렇게 서 있는 이면, 요 면을 가지고 리어에서 프로젝트 해줍니다. 자, 프로젝트를 해주면 여기 이제 COS가 이렇게 만들어졌겠죠? 그럼 이 COS가 사이드에서 뵀을 때 이렇게 여기에 맞아 있어야 여기에 맞아 있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는 맞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안 맞죠? 자, 그 아까 움직일 때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 커브하고 얘랑 이제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얘들이니까 얘를 이제 레이어로 옮겨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센터 피봇을 해주고 일단 얘랑 같이 인터셉트를 해줄게요. 이 라인이 맞아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쓰는 데까지는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얼추 맞고요. 이렇게 맞춰주고요. 탑에서 봤을 때도 이 두 개가 라인을 유지를 하는지 조금 안으로 많이 들어온 거는 같아요. 자, 이럴 때는
이 커브를 두 개를 다 잡고 탑에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뭐 저희가 원하는 이 중간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제 이럴 때는 이 사이드 도면하고 리어 도면이 안 맞다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이럴 때는. 그래서 중간 값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모델을 할 때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이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위에 잘라놨던 거 있잖아요. 여기도 조금 조절을 해서 바운더리를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운더리 조절을 하고요. 자, 트림을 해줍니다. 위는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고, 자, 아랫부분은 혹시 모르니까 이제 COS를 지우고 이 윗부분만 트림으로 이렇게 날려줍니다. 이렇게 날려주면 이제 요 라인하고 이제 이어지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이쪽은 블렌드가 맞고 이쪽은 엣지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라인을 커브를 지어서 만드는 게 맞는데 면을 좀 편하게, 이건 뭐 나중에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리폼 블렌드를 이용해서 컵앤처 값으로 맞추는데 1번은 컵앤처 값으로 맞춰주고요. 이쪽 리드 엔드에 맞는 부분은 컵앤처가 아니라 포지션으로 맞춰주고요. 기본 값에 엣지도 얼라인보다는 커넥트 엔드로 조절을 해주시고요. 1번, 2번 자, 해주시면 이렇게 맞겠죠. 이제 면이. 그래서 커넥트 엔드로 맞춰도 되고요. 뭐 이런 면은 어쨌든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서 만들 거니까, 자, 이 부분 잘라내서 다시 이렇게 만들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굳이 이제 안 맞추셔도 돼요. 근데 이제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맞춰 보는 거고요. 이럴 때는 그냥 여기서도 디폴트 값으로 맞춰도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더 편하게 스트레스 없게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1번 컨티뉴티가 컵앤처 값으로 G2 값으로 맞춰져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면 이제 보면 여기가 조금 너무 낮게 만들어진 것도 있어요. 지금 프로젝트를 했을 때. 자, 이럴 때는 커브를 잡고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사이드에서 이제 리어에서 봤을 때 얘도 크게 뭐 페럴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크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내려볼까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이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바운더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는 건데,
자, 요런 라인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트림했던 라인을 가지고 좀 조절을 해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바운더리를 좀 넓게 가져가셔도 스트레스를 줄여주는데 뭐 큰 도움이 되고요. 네, 여기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죠. 자, 여기서 짧게 가져가면 스트레스가 심할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안 주는 정도를 찾아가지고 대신 이제 스킨의 형상을 따라가야겠죠. 스킨의 형상도 못 따라가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걸 줄이는 방법도 있고요. 얘를 낮춰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많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죠? 많이 줄었죠? 자, 요런 정도. 자, 그럼 우린 여기를 잘라낼 거니까 귀퉁이 스트레스 받는 건 크게 또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늘려볼까요? 이게 좀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라인은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제 형상은 크게 빗나간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은 디폴트 값을 다시 한번 맞춰 볼까요? 예,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건 맞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부분에 이제 스포일러 부분 기능을 하는 부분의 면에서 아이소판 값은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기본 쪽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시 커브 레이어에다가 맞춰주고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엣지가 하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 라인에 맞춰서 여기도 그냥 이건 임으로 나누는 거예요. 면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임으로 라인을 맞추겠습니다. 엣지 부분에서 여기 엣지 있는 데까지 이렇게 하고 컷을 할 겁니다. 이 기본면.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이 COS가 리어에서 봤을 때 딱 이 라인에 맞으면 되겠죠. 그죠? 여기는 어쨌든 다시 만들 거기 때문에 면을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윗면이 맞으면 제일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 리어에서 자, 윗부분 눈썹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그냥 자, 눈썹 부분 라인에 맞게 자,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이 만들어진 이 면의 리어 부분에서 자, 윗부분을 트림하고 이 라인, 요 라인이 중요하겠죠. 요 파팅 라인 부분 이렇게 하고 이 눈썹하고 파팅 라인 지정한 이 커브는 다시 밖으로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눈썹 라인은 지금 이게 맞는 건 여기는 확인했고요. 이 눈썹 라인과 파팅 라인이 사이드에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너무 많이 떠 있네요. 그러면 다시 커브를 가지고 잡아야겠죠. 이제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 보니까 자, 요 라인도 얼추 맞아 보이고요. 그러면 자, 지금 요 면과 인터셉트
그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이 면 자체는 이게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잡혀 있는 얘를 가지고 최대한 이제 맞춰야겠죠, 이제. 그죠? 자, 여기서는 이 라인을 최대한 더 올릴 수는 없어요, 이제. 자, 그러면 CV를 가지고 얘를 최대한 조절을 해서 피봇을 다 위로만 움직여 주시고요. 자,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끄집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리어로 가서 자, 지금 만들어진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에서도 리어에서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요 파팅 라인으로 프로젝트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COS가 생겼겠죠? 자, 여기 그쵸? 이면 있죠? 그럼 이제 이면을 맞춰서 얘도 각도는 이제 맞아 있는 것 같고요. 당겨서 오면 위가 조금 벌어지죠? 그럼 다시 로테이트로 밀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맞추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도 다 이렇게 맞아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탑뷰로 가서 보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라인이 안 맞는 거죠. 이제 이 라인이. 그죠? 자, 요 라인이 안 맞는 부분은 지금 이 라인과 요 라인의 이제 차이인데, 요거를 가지고, 자, 이 상태는 맞아져 있기 때문에 탑뷰에서 조금 빼보겠습니다. 일단. 원래 있는 데까지 맞췄던 지금 이 라인까지는 맞춰야 했기 때문에 자, 맞추면 이 라인인데 자, 이 각도는 여기 맞고 이 각도는 여기 맞고 이렇게 와 있죠.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 면은 맞아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라인 정도까지만 맞으면 된다고 잘라내기로 했잖아요. 그럼 잘라냈을 때 면을 붙인다고 하면 이쪽 팬더에서 이제 말려서 오기 때문에 이 들떠서 이게 안 맞는 거지 면은 이제 만들어지면 여긴 맞을 거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맞으면 뭐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럼 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도 리어에서 볼 때도 자, 여기 이제 자르는 걸 여기서부터 자르고 나머지 이제 여기 갖고 와서 맞추는 걸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다음에 맞춰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이 중앙 부분은 일단 최대한 잘 맞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지금 요거 맞추는 걸로 했던 건 지워놓고요. 얘도 지우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리어에서 잘라 나갈 부분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지금 라인이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거기를 맞춘다기보다도 이게 이제 면이 팬더에서 밀어붙이는 면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이렇게 수직으로 있는 것보다는 살짝 안쪽으로 말려 있는 게 면을 붙이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라인을 면을 다 선택을 하시고 리어에서 프로젝트를 하신 다음에 자, 그럼 여긴 COS가 생겼겠죠. 자, 그러면 이 라인만 선택을 하시고 탑뷰로 가서 COS가 우리가 맞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어디까지 맞춘, 지금 여기까지 얼추 여기 맞아 있는 건데 이쯤까지 당긴다고 생각하면 자, 커브를 가지고 자, 이렇게 이동을 하면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원하는 데까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춰 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잘라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자, 이렇게 잘라낼 겁니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탑뷰에서 자, 요 라인 에디트에서 듀플리케이트로 미러 해주시고요. 리어 백으로 돌아가서 프로젝트 한 면 잡고 프로젝트 라인 그래 COS 똑같이 생성해 주시고 자, 이 부분은 다 이제 트림을 해 주겠습니다. 트림. 자, 이렇게 트림을 해 주겠습니다. 사이드로 가서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제 아까 자른다고 했잖아요. 윗부분 엔드 라인으로 그 부분에 맞춰서 백에서 트림 라인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아랫부분 면을 이제 빌드를 하겠습니다. 아랫부분 면도 지금 이 부분이 메꿔져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라인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살짝 볼륨 잡아주시고 3디그리에서 컨트롤 CV 복사해서 자, 만드는 법은 항상 똑같이 넓게 어디까지 쓸지는 모르지만 해주시고 미러 해주시고요. 자, 스킨 눌러주시고 쉬프트로 연속적으로 쉬프트 누른 상태 연속적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자, 지금 만들어지는 이면이죠. 자, 그러면 다시 트림 라인에서 자, 요 라인 있죠. 요 라인 파팅 라인 지정해 줬던 거 지금 이렇게 나가 있죠. 파팅이. 자, 그럼 여기서도 자, 요 라인으로 지금 외곽 이 라인으로 잡아주세요. 이게 맞아야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리어에서 백에서 자, 요 라인으로 프로젝트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COS로 생성이 됐죠. 자, 레프트에서 봤을 때 요 라인이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이제 이 라인에 맞아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커브 잡고 이제 밀어서 위치 값을 정한 다음에 제 얘는 붙어 있는 여기는 붙고 여기는 안 붙었죠. 자, 그러면 로테이션을 센터 피봇을 해주시고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맞춰줍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이렇게 맞겠죠. 이제. 그럼 얘도 기본면은 맞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백에서 봤을 때 자, 요 면이잖아요. 자, 지금 프로젝트 하시고 지금 이거 위에 잘랐던 면으로 프로젝트 해줍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확인만 한 거니까 빼주고요. 자, 그리고 자, 이면하고 이제 봤을 때 언트림 해주시고요.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얘도 이제 실제 자, 윗면이거든요. 이 윗면. 자, 이 윗면하고 아랫면이 이제 지금 교차가 돼 있는 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교차. 지금 여기 이제 이 COS하고 이 COS가 맞아야 돼요. 왜냐면 이 라인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이제 난이도가 오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 라인을 이제 맞추기 위해서, 자, 얘네들은 지금 이 면은 여기하고도 연관성 돼 있어 다 맞췄기 때문에 얘를 이제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라인보다는 지금 만든 이 커브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래서 피봇을 아래에다 움직여 주시고요. 자, 피봇 움직인 걸 가지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좀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패럴하게 맞아 있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딱 맞겠죠.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해서 하는데, 이제 다시 지금 이 라인이 맞아야 하는 거기 때문에 리어에서 지금 이 만들어진 이면에 다시 요걸로 프로젝트를 해서 사이드에서 봐줍니다. 살짝 벌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요것도 이제 맞추는 건 맞추는 건데 지금 여기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신경을 쓰면서, 대신에 이건 이제 패럴하게 맞추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이제 도면이 3면도가 사이드 뷰와 리어 뷰가 안 맞는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안 맞지만 패럴하게 가는 게 나중을 위해서 좋아서, 자, 이 상태에서 만만치가 않네요. 라인 잡는 게. 일단 이거는 패럴하게, 지금은 이제 이게 패럴하게 맞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일단 두고 다음 이 범퍼를 만들고 판단을 좀 해봐야겠어요. 이 하단 부분 맞는 것도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마지막 이제 리어 범퍼 있는 부분, 여기도 이제 메꿔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 디퓨저 부분은 따로 만들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메꿔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렇게 컨트롤 CV 해서 라인 복사해 주시고, 탑뷰에서 똑같은 위치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좀 작게 만들어도 되겠네요. 예. 해주시고, 에디트에서 미러 넘겨주시고, 똑같이 스킨으로 이제 면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면을 만들어 주시면 얘는 이제 사이드 뷰에서 잡을 수도 있고 리어에서 잡을 수도 있는데, 사이드에서는 요 라인으로 하나 프로젝트를 한번 해주시면 돼요. 좀 사이드에서 확인하기가 좀 편한데, 더 정확히 하려면 리어에서 잡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COS가 이렇게 생기면 리어에서, 자, 리어 뷰로 가서 일단 맞아요. 그럼 이제 탑 뷰가 중요하겠죠. 이제 이 라인을 따라가야 하는데, 자, 요거하고 요거, 자,
예, 이 튀어나온 건 디퓨저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맞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맞는 게 맞아요. 네, 일단 기분 좋게 잘 맞아 있네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 CV에서 이 아래쪽엔 디퓨저하고 엔드 라인으로 만나는 부분 있죠. 자, 여기도 하나 프로젝트를 해줘서 이 COS가 리어에서 봤을 때 높이도 딱 맞고요. 얼추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이제 리어 범퍼는 이제 사이드가 맞은 겁니다.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로 위는 남겨놓고요. 자, 얘 지워줍니다. 그리고 다시 리어로 가서 얘는 없애주고요. 자, 이면과 요면, 자, 이 가운데 있는 걸로 프로젝트 해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여기도 이제 두 개가 먹어져 있긴 얘는 지우고요. 여기는 인터셉트로만 연결해주고 가운데 잘라주고 얘도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나머지는 이제 커버를 넣어주고요. 자, 얘네들도 가운데 있으면 모델링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탑에서 이렇게 좀 빼주고요. 트림으로 보내줍니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도 엣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커브를 써도 되긴 하는데 여기는 이제 다 잘라져 있고 하니까 이때는 드래프트 앵글을 이용해서 멀티 드래프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해서 빨간 방향으로 면을 하나 방향을 주고 깊이는 지금 45mm인데 한 200mm 주면 될 것 같아요. 200mm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각도를 잡고 드래그. 자, 그쵸? 딱 맞죠, 이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인터셉트. 자, 그럼 요 라인이 리어에서 봤을 때 꼭 확인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쵸? 이 라인까지 오면 딱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살짝 배가 돼 있죠. 이건 이제 여기가 그 직선으로 올라가서 여기가 호로 돼 있는데 곡선인데 직선으로 올라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라인을 EP 커브를 이용해서 EP 커브를 이용해서 각도를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얘는 일단 지웁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레일을 이용해서 2바이레일 리빌드 없고 포지션 값으로만 섹션 자, 여기 제네레이션 커브 2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제네레이션 커브가 되는 겁니다. 먼저 찍는 게 제네레이션 커브예요. 그래서 섹션 기능을 하고요. 두 번째 찍는 게 레일 커브입니다. 딱 면이 만들어져 가는 길이죠. 그래서 1번, 2번.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면을 갖고 인터셉트에서 COS가 만들어지면 리어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위로 똑같이 올라가는 거 보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각도는 맞아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볼륨을 조금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위에서 보면 직선일 거예요. 얘가 여기는 혼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볼륨을 똑같이 맞춰주면 비슷하게 호를 맞춰주면 자, 올라가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럼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양이 이제 얘를 가지고 좀 조절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조절을 하면서 스킨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식으로 맞추면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트렁크에서 트렁크 리드, 그 다음에 리어 범퍼까지 기본면을 만들어 보는 걸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차에서는 한 20% 이게 이제 이 면 자체가 이제 퀄리티가 높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한 20% 정도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20% 정도.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이제 모델링 할 때에는 이제 사이드 글라스, 그 다음에 사이드 바디, 그러니까 텀블럼 사이드 바디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팬더 아치, 리어 팬더 아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기본면들이 잘 만들어졌는지를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면이 다 만들어지면 한 3주 후쯤 예상되는데, 그때 이제 디테일하게 면 있는 그런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긴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동영상에는 사이드 글라스하고 사이드 바디를 모델링 하는 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